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면 캐릭터의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기괴하게 꺾이는 장면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흔히 작봉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가 애니를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이나 시간을 적합하게 잡아놓지 않았거나 애니메이션을 작업하는 작업자들의 실력이 그리 좋지 못한 경우에 자주 일어났는데요. 작봉이 심하지 않으면 보는 사람들에게 소소한 웃음을 전해주기도 했지만 심각한 작봉은 오히려 불쾌감을 주기도 해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작봉이 너무 오지다 못해 최악의 평가를 들었던 애니메이션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전파교사는 과거 과학저널 네이처에 논문을 기재했을 정도의 천재였던 주인공 카가미 주니치로가 동생에 의해 학교의 교사로 강제 취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あなたは17歳にしてネイチャーとサイエンスに論文が掲載された若き天才鏡純一郎ではないですか。 내용적인 면에서는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주인공이 나서 순식간에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너무나도 흔히 볼 수 있는 요소가 대부분이지만 내용을 제외하면 정말 애니를 통틀어 독보적인 작봉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애니의 작봉은 해결되기는커녕 마지막 화가 방영될 때까지 고쳐지지 않는 걸로도 모자라 오프닝 속에서조차 순식간에 몇몇 작봉이 나왔던 작품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사장의 코가 그려지지 않는다거나 안면 비율이 이상하게 나오기도 하고 축구 시합을 하는데 여자 축구부의 얼굴이 상당히 대충 그려져 있다거나 주역 중 한 명이 메이드복을 입고 모에모에 큉 하는 장면에서는 목이 이상하게 꺾여 있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작봉이 유난히 도드라지게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바로 라이브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메이드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던 한 학생이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하자 주인공이 학생회장을 메이드 카페에서 일하게 하면서 나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브를 하면서 메이드는 좋지 못하다라는 인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하이라이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들으셨다시피 장면 자체는 꽤나 감동적이고 내용도 괜찮은데 막상 나오는 장면을 보면 얼굴의 비율은 맞지 않고 프레임 자체도 뚝뚝 끊겨서 중요한 장면을 완전히 망쳐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당연하지만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기 충분했고 결국 작봉의 반면교사라고 놀림을 당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저예산으로 만들어져서 그런지 퀄리티도 나빠서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들어먹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주제에 성우진 만큼은 화려해 돈을 전부 성우에만 투자한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하네요. 무사시 건도는 과거 일본에서 일어난 전쟁, 세키가하라 전투의 대체 역사물로 그 당시를 살아가던 일본의 유명한 무사, 미야모토 무사시의 이야기를 다룬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러나 이런 설정 전부 상관없이 이 애니메이션이 유명해진 이유는 따로 있었으니 바로 완전히 박살나버린 작화들입니다. 먼저 이 애니메이션은 스즈미야 하루이의 우울이 방영되었던 2006년도에 제작되었는데 그것과 비교되게 작화의 상태가 심각하게 안 좋아서 2006년도가 아니라 20세기에 만들어진 게 아닌가? 라는 의문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통 애니메이션의 평균 프레임은 초당 8에서 12프레임 정도 됐는데 무사시 건도는 무려 초당 4프레임으로 일반적인 애니메이션보다 현저히 낮아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죠. 특히 작화는 청구에서 불꽃이 튄 다음 탄환이 나가는 어이 탈출 장면이라던가 액션씬의 경우 컷을 나누어 단숨에 지나가는 장면들, 점프를 했는데 공중에 그대로 떠있고 아이캐치도 한 동작을 하고 그걸 되감기를 하는 등 기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심지어 배경은 그냥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애니메이션이 나올 당시 제작 스태프 40명이 있었는데 이 중 38명이 돈을 먹고 튀었고 나머지 2명이 사비를 털어 만든 작품이 바로 무사시 건도다 라는 루머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루머는 루머일 뿐 실제로는 제작진들은 전부 베테랑임에도 불구하고 애니메이션 제작 담당 회사가 원래 애니메이션 촬영 회사인데 제작을 하는 건 이 작품이 처음이고 감독조차 애니메이터였고 경험이 없어서 이런 괴랄한 작품이 나왔다 라는 뒷배경이 있다고 하네요. 당시 감독이었던 키노시타 유키는
작품 때문이든 내용 때문이든 예상외로 관심받는 기현상이 없었다면 26화까지 만들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이 작품은 수많은 괴랄함과 이상한 연출로 오히려 컬트적인 인기를 얻게 되고 매드무비 등으로 패러디가 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건드레스는 작품 하나가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제대로 보여준 애니메이션입니다. 원래 극장판 메카물로 기획된 건드레스는 1999년 최초의 한일 합작 애니메이션으로 70억의 제작비 중 한국이 30%를 투자해 주목을 받았던 애니였는데요. 게다가 한국이 기획, 제작, 배급에 참여하고 일본이 각본, 캐릭터 설정, 연출을 맡아 나름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대략적인 이야기의 흐름은 서기 2100년 무기 밀매 조직과 싸우는 여성 무장경비대 엔젤람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근데 미완성 상태로 개봉이 되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일단 이 애니는 몇몇 장면에 채색이 전혀 안 되어 있고 명암조차 없습니다. 심지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무리도 잘 안 되어 있어서 욕이란 욕은 전부 들어먹었는데요. 이런 사단이 일어난 이유는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주니오 브레인 트러스트에 4억엔이라는 금액을 지불해 하청을 맡겼는데 이 금액이 제때 가지 못해서 미완성 상태로 개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극장에서 건드레스를 보면 이 작품은 미완성 작품입니다. 그걸 감안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돈은 환불해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완전판을 비디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쪽지를 받고 이 작품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관객이 7,000명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완전판 비디오도 딱 7,000개만 생산했다고 합니다. 결국 2000년에 완성판을 제작해 다시 개봉을 했으나 충격이 너무 컸던 탓인지 큰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고 묻히게 되었다고 하네요. 배급사인 토에이에서는 미완성된 작품을 보자마자 예약 티켓을 모조리 환불 처리하고 원래 예정했던 무대 인사와 일반 관객 시사회를 전부 취소시켰다고 하며 거기에 감독인 야타베 카츠요시의 경력에 치명타를 입음과 동시에 완전히 묻혀버릴 뻔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토에이 노조에서도 문제 삼을 정도로 토에이에게 흑역사인 작품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번에 소개할 작품은 작풍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작품입니다. 바로 성검사의 금주영창인데요. 성검사의 금주영창은 흔히 말하는 먼치킨 판타지물로 주인공 하이무라 모로아가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학원, 아칸의 학원에서 전생의 기억을 찾으면서 적을 일격에 쓰러뜨린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일단 작화와 이상한 연출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작화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자면 긴박한 싸움을 하는데 눈이 똘망거린다던가 눈과 눈 사이의 거리가 심하게 멀다던가 아니면 눈을 가리고 있는데 눈이 보인다던가 등 정말 환상적인 작품을 선보였는데요. 게다가 특유의 오라 연출이 나올 때면 오라가 아닌 비닐을 쓴 듯한 연출이 나오고 빠른 연출을 하기 위해 복사 붙여넣기를 사용한 이상한 연출, 그리고 긴박한 싸움임에도 전혀 긴박해 보이지 않는 장면들을 대거 삽입해 시청자들에게 욕을 들어먹었죠. 심지어는 검으로 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연출이 이상해서 베이지 않는 등 이게 피한 건가 일부러 공격하지 않은 건가 싶은 장면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웃기게도 이 애니는 이런 기괴한 연출과 작품 덕에 오히려 컬트적인 인기를 얻어 일본에서는 신급 쓰레기 애니라는 뜻의 카미쿠소 아니메로 불리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갓주 영창 등 망가져서 유명해진 작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이한 건 작품 전체가 작품과 괴상한 연출로 덮여있는 데 비해 가슴에 대한 작화는 압도적으로 표현이 잘 돼 있다는 것인데요. 왜 이 부분만 신경을 썼는지는 몰라도 제작진에게 경외심이 들 정도네요. 내가 좋아하는 건 여동생이지만 여동생이 아니야는 제목에서 볼 수 있다시피 근친을 메인으로 내세운 작품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라이트 노벨 지망생인 주인공 나가미 유우가 어느 날 잡지에 응모한 자신의 라이트 노벨이 대상을 타게 되어 연재를 하게 된 브라콘 여동생 나가미 스즈카의 부탁으로 토아노 치카이라는 이름으로 작가 대리가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お兄ちゃん小説大賞に応募していますよね。私その大賞を受賞しちゃいました。 애니는 모르겠지만 원작에선 꽤나 모해한 일러스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니화가 발표되고 방영일이 다가왔을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라이트 노벨에서의 귀여운 일러스트가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이번 분기 최고의 여동생물이다
라는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과하게 빠른 전개와 소설에는 없는 내용의 추가 등으로 원작을 모르면 알 수 없는 장면들이 대거 등장해 비판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크게 비판받은 것은 바로 너무나도 심각한 작화였습니다. 보통 모해와 관련된 애니는 좋은 작화를 통해 시청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애니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작화가 붕괴되다 못해 아주 개박살이 나 있는데요. 안면 붕괴는 기본이고 컷 연출마저 이상해서 갑자기 컷이 세로로 바뀌는 등 이상한 연출을 많이 했습니다. 이 중 가장 심각한 작품은 4화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장면은 주인공의 반친구인 히무로 마이가 주인공이 진짜 라이트노벨 작가가 맞는지 의심을 하게 되자 여동생이 이걸 핑계로 자신과 데이트를 해 의심을 풀자 라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말만 들어서는 히로인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장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입과 얼굴이 따로 떼어져서 나와 다른 의미로 심쿵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화에서는 머리카락이 멀쩡히 있는 애를 탈모시켜 대머리로 만들기도 했고 이 밖에도 작화, 연출, 색채 등 모든 부분에서 괴랄함을 선보여 시청자들의 멘탈을 탈출시키기도 했는데요. 대부분 기본적인 검수 단계에서 이런 요소들을 미리 발견하지만 이 애니는 검수를 제대로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몰라도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바로 방영되어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다 작품이 진행돼도 작품은 여전해서 2018년 당시 기존의 메르헨 매드앤이 가지고 있던 역대 최악의 작품 애니라는 타이틀을 가져오기도 했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이전 최악이라 불린 메르헨 매드앤도 블루레이판이 나오면서 작품을 수정함에 따라 거의 환골탈태하는 수준으로 바뀌어졌는데 이 애니메이션은 블루레이판에서조차도 수정되지 않아 다시 한번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작품이 심각하다 못해 미쳐 날뛰었던 애니메이션들을 소개해봤는데요. 약간의 작품은 소소한 웃음거리가 되지만 심각하게 생기면 역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애니메이션이 가장 어이없으셨나요?